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주차 우리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주차 때는 제가 수업 준비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고요. 자, 오늘은 1교시 수업입니다. 자, 우리가 음, 수강 정정 기간 때문에 우리 그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요.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교재는요. 올림 출판사에서 발간된 자, 로그인 전산세무 2급 책인데요. 자, 보라색 표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020년 개정판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이 교재니까요. 이 교재는 뭐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 매장이든 다 팔고 있으니까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점은요. 자, 출석을 20% 하고요. 그리고 재량 평가를 20%, 그리고 중간고사 30%, 그리고 기말고사 30% 이렇게 배점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자, 출석은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출석을 부르지 못해서 간단한 퀴즈로 출석을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붕괴 문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석 체크 문제를 풀이해서 보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재량 평가는요. 한 10월 중에 제가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할 예정인데요. 어, 뭐 한 중순이나 말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요. 일단 학교에서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우선 공지를 해 달라고 해서요. 객관식이나 또는 주관식 뭐 혼합해서 20문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웬만하면 객관식 문제로만 좀 구성을 해가지고 한 20문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우리가 모여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확장되거나 부합 상태로 있다. 그렇다면 리포트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좀 잘 읽어주세요. 자, 제가 웬만하면 수업 중간에도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수업 중에 이야기를 못한 내용들은요, 제가 이 공지사항에 다 올린단 말이죠. 어, 저번 전 학기에도 이 공지사항을 잘 읽지 못해가지고, 리포트 하나를 제출 못해가지고, 원래는 고득점 해야 되는 학생인데, 학점이 엉망으로 나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공지사항에 제가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누가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수강 신청한 과목이 많다 보니까 A 수업인데 B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또 B 교수님한테는 또 A 과제를 그 A 교수님 과제를 제출하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발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다른 수업 과제물을 제출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우리 수업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개별적으로 또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리포트를 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수취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리 리포트를 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수님한테 보내고 나면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받는데 불이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 써가지고 과제물이나 또는 출석 요거 제출하도록 하세요.
저번에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출석 확인용 과제를 간단하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제를 풀이를 해가지고요. 아래 이메일로 발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제 이메일 주소가 이건데요. 자, 00FOT 네이버닷컴이에요. 자, 앞에 00은요. 자, 이건 숫자예요, 숫자. 영문 소문자가 아니고. 자, 그리고 뒤에 FOT는요. 영문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00을 영문 소문자 OO로 보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전학기 때 이 출석 과제물을 받아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구난방으로 보내줘가지고 출석 체크하기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강제하를 할 거예요. 자, 이메일 제목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름을 쓰고요. 학번을 쓰고요. 그 과제물 주차를 쓰고요. 그리고 강의 일자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수업명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요거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해주세요. 자, 요 앞에 출석이라는 것도 좀 적어주세요. 나중에 리포트 제출하는 거랑 조금 비교를 좀 대조가 좀 돼야지 제가 좀 알아보기가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메일 보낼 때는요. 자, 요렇게 좀 형식을 좀 갖추어서 그렇게 좀 보내주기를 바랄게요. 자, 한글이나 MS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메일에 작성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저번 학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번 학기에도 출석 과제물은 이렇게 간단한 주제들을 출제를 했거든요. 대체로 다 분계였어요. 그런데 이런 MS나 한글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손으로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고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그냥 이메일에 그냥 핸드폰으로도 바로 작성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출석 과제물은요, 해당 강의 주차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그죠? 자, 우리 2주차 강의가 자, 9월 7일이다. 그죠? 자, 9월 7일이 속하는 금요일이 며칠이냐면, 자, 9월 11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2주차 강의는 9월 11일까지만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녹화 강의고, 그리고 출석 과제물도 이런 식으로 한 5일 정도 기한을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을 지나가지고 출석을 인정해달라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태도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요렇게 보내면 됩니다. 메일에서. 자, 우리 메일 쓸 때 어떻게 하죠? 자, 수취인의 메일 주소를 적는다.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제 이메일 주소 알려줬어요. 00FOT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제목. 자, 중요합니다. 그죠? 앞에 출석 붙여주고, 성명 적어주고, 학번 적어주고, 주차 적어주고, 일자 적어주고, 그리고 과목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전번 학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상 제가 한 학기당 두 과목을 운영을 하는데요. 동일한 학생이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을 서로 바꿔서 이렇게 과제물을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분류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본인이 어느 수업에 출석 과제물을 제출을 하는지 좀 인지를 하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제물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핸드폰에서도 우리가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바로 핸드폰에서도 그 출석 과제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어떤 출석 과제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담을 좀 많이 덜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강의는 지금처럼 이런 PPT에다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녹화 강의 때 우리 중요한 공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공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요 공지사항을 수시로 읽어봐 가지고요.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석 과제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리포트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포트는 주제가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공지사항에서 좀 알아봐 주면 좋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제가 웬만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100%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써놓을 텐데요. 그렇, 그렇게 써놓에도 불구하고 공지사항을 읽지 않고 중간고사 범위가 뭐냐, 리포트 주제는 뭐냐,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은요. 자, 공지사항을 좀 살펴주고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할 때는 자, 저번에 학습한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수업적인 어떤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면 좋겠어요. 우리 학사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자, 공지사항을 좀 잘 체크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녹화 강의 시간은요. 자, 전번 학기 때는 한 교시당 25분이었는데요.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한 교시당 최소 35분을 채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25분에서 35분으로 느는데요. 그러니까 3교시까지 하게 되면 최소 30분이 늘어나는 건데 그래도 우리 많은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부담 없이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담을 느끼지 말고 여러분들 수업을 끝까지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부담을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35분만 딱 채우고 바로 그 한 교시 한 교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금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자, 지금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쩌면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도서관도 못 가고 뭐 카페 같은 데서도 못 가고 조용히 집에서 이런 동영상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면 우리 뭐 등교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갈 때도 시간이 걸리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온전하게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동영상 강의는 이 시간이 35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보다 더 상당히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요,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오늘의 그 분위기, 여러분들의 이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고 또 다시 설명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진도만 쭉 빠져나가는데 대면 수업보다는 진도가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은 자꾸 뒤로 돌아가서 다시 듣고 요렇게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게 좀 같죠? 자, 우리 지금
다 같이 힘든 시기이지만 어, 공부하기에는 아마 최적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우리 이번 학기 무사하게 마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써주세요. 자, 그럼 우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치세의 기본 개념부터 할 건데요. 저의 또 다른 수업이 부가치세의 신고납부라는 수업이 있어요. 부가치세 신고납부는 한 학기 동안 부가가치세법만 배우기 때문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우리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은요, 전산세무 2급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미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1학기 때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 때는 부가가치세법하고 소득세하고 그리고 실습 시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시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 시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고 잠깐 설명하고 이제 진도 빼고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가치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요. 제가 강의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수업 있잖아요. 자, 제가 유튜브에다가 오픈해서 올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교재도 똑같고 그 수업을 조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전산세무 2급 과정에 맞춰놨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빠를 거예요. 자, 기본 개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요. 자, 개념을 잡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 어떤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올바르게 그리고 폭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자, 부가가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부가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 부가가치는요, 거래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가 각 거래 단계마다 그 생성이 될 텐데요. 부가가치세는요, 이런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요, 자, 이론상의 부가가치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요, 전 단계에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가게 되면 자, 이 부가가치 곱하기 10%가요. 풀어 쓰게 되면 자, 부가가치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액하고 매입액이 요렇게 된다. 그죠? 근데 다시 이 공식이 요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부가가치세율이 10%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한다. 그죠? 자, 그리고 매출액 곱하기 10% 빼기 매입액 곱하기 10%라고 했잖아요. 자, 요게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요게 맞아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는요. 이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론상은 맞는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이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요. 그렇다면 매출액 곱하기 10%는 매출세액이고 매입액 곱하기 10%는 매입세액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공식은 똑같은데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는요. 이 차감하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전제가
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었다면 이 논리가 맞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었을 때만 이렇게 이론하고 맞아떨어지고 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정의는요.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맞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의 흐름입니다. 자, 이런 기본 개념들 여러분들 이미 많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부가가치세는요. 자, 세법에서 자, 누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를 지었냐면요. 우리 사업자한테 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그런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적인 소비자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최종 소비자가 원래는 부가치세를 모두 다 부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요. 자, 그래서 이 부가치세는요. 납세 의무자랑 그리고 요 담세자랑 서로 일치가 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요. 자, 맥주 회사가 요거는 어떤 가정이 좀 필요한데요. 아무런 그냥 물로만 맥주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가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물로만 만들어 가지고 원재료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에서 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아무런 원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론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자, 만 원짜리 맥주 한 병을 생산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부가가치는 만 원이 되는 겁니다. 왜요?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입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만 원이 되는 거고 매입액은 0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만 원짜리 맥주 한 병을요. 자, 주류상한테 공급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주류상한테는 물건 공급가액 만 원하고 자,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11,000원을 지급받을 겁니다. 그러면 맥주 회사는요. 자, 받은 부가치세 1,000원을 이렇게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주류상은 도매상이죠. 그죠? 맥주 회사가 호프집까지 그렇게 물건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유통상인 주류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주류상은요. 그 맥주 한 병을 만 원에 매입을 하면서요. 1,000원을 부담했다. 그죠? 이렇게 1,000원을 부담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호프집에다가 또 맥주 한 병을 공급할 거예요. 자, 그때 맥주 한 병에 15,000원에 공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류상의 부가가치는 자, 매출액이 15,000원, 매입액이 만 원이었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5,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호프집에 맥주 한 병을 공급을 할 때 호프집 사장님은 우리 주류상에게 맥주 한 병에 대한 물건 가격 15,000원과 우리 부가가치세 1,500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16,500원을 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도매상인 주류상은요. 자, 호프집 사장님한테 받은 1,500원, 그리고 맥주 회사에 지급한 1,000원을 차감해가지고 국가에 500원을 납부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호프집 사장님은요. 주류상으로부터 맥주를 15,0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우리 최종 소비자 호프집에 오셔가지고 맥주를 시켜 드신 우리 소비자한테 맥주 한 병에 18,000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맥주 한 병의 가격은 18,000원이 될 거고요. 이 호프집 사장님의 부가치는 매출액 18,000원에 그리고 매입액 15,000원을 차감하게 되면 부가가치는 3,000원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담세자는요, 맥주 한 병을 먹으면서 물건 가격 18,000원과 그리고 부가치세 1,800원을 합친 19,800원을 우리 호프집 사장님한테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호프집 사장님은요, 소비자로 받은 부가치세 1,800원을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류상한테 이렇게 주류상한테 지급한 부가치세 1,500원을 환급받게 되면 결국 300원만 납부하는 스케줄이 되는 거죠. 자, 각 단계의 사업자, 그죠? 각 단계의 사업자들이 이렇게, 요렇게 부가치세를 납부를 했거든요. 자, 보게 되면 부가가치의 10%, 부가가치의 10%, 부가가치의 10%를 다 납부를 했고요. 요 금액을 다 합치고 나면 1,800원인데요. 부가가치 합계액이 18,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18,000원에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이 공식이 성립이 되고요. 이 공식이 성립이 되고 요 공식 모두 다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셋 중에 누구 하나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정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부가가치의 10%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자, 공급자가 있고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자, 맥주회사가 주류상한테 이렇게 맥주 한 병을 공급한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맥주회사가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자, 주류상이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류상이 호프집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류상이 이제 그는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호프집이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급자는요, 이 주류상한테 물건 가격을 받을 때 부가세도 받죠. 그것을 우리는 거래 징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세까지 징수를 누가 하는 거예요? 맥주회사가 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급자는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교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네 번째는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자,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모두 가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요. 자, 특정 재화에 대해서는요. 개별 소비세를 가세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밑에 하단에 있죠.
어떤 사치품이라든가 뭐 골프장이라든가 뭐 요런 곳에 입장을 하게 되면 부, 개별 소비세를 내고요.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우리가 최종 소비세는 두 번 내야 돼요. 개별 소비세도 내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 이중과세 요게 대해서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 일반 소비세라는 것이 자, 일반적인 모든 재화 용역, 그러니까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가세를 한다는 거가 부가치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가세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상반되는 개념으로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다 개별 소비세 대상이거든요. 자, 상반되는 개념으로 모든 재화가 아닌 특정 재화에 대해서 가세하는 것은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말은요, 소비재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가세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 이런 자본재에 대해서는요, 가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비재와 관련된 우리 재화에 대해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돼 있죠. 자, 매출과 매입의 차에 대해서 가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압축해서 써 있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앞서서 어떤 얘기를 했죠? 그렇죠. 세금 계산서. 네. 우리나라는 이런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세금 계산서 같은 것을 수취한 정당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간접세다, 그죠? 우리 공부했어요. 네. 납세의무자랑 그리고 담세자가 다르다. 자, 소비지구 가세 원칙입니다. 자, 이 소비지구 가세 원칙하고 상반되는 개념이 생산지구 가세 원칙입니다. 자, 우리 이중가세나 또는 국경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비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가세를 하자는 겁니다. 생산지구 가세 원칙은요, 생산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가세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게 국내고 이게 해외다. 자, 지금 우리가 요렇게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소비는 이쪽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생산은 국내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한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생산지구 가세 원칙은요. 자, 여기에서 가세를 하자는 거고요. 소비지구 가세 원칙은요.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해외에서 가세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생산지국에서 가세를 하고 물건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해외에서는요, 동일한 가격에 대해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해서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국가의 생산품을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불합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세하자고 하는 방법이 소비지구 가세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1교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2교시에 다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조금 이따 만나요.